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상의 문제와 제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로 이제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뭐 건강적인 면도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문제, 이게 이제 금전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아시는 지인분께 제가 좀 큰 돈을 빌려 드렸는데 지금 상환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좀 제가 곤경에 처한 상황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금전적으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그 외 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일단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상을 좀 꾸준히 올려보고자 합니다. 제 구독하셨던 구독자님들께 너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염없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요. 이제 주변의 분이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건축 예정,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느꼈던 구축 구입이 투자로서 위험한 이유라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재건축을 이제 한 14년 전쯤 했었어요. 인천에서 재건축 업무를 했었는데, 재건축의 평균 기간은 약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죠.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한 9.6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4년 전쯤에 그 재건축 초창기에 이제 이런저런 업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 일반 시행 쪽으로도 이제 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분들보다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요즘 법규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트렌드도 많이 변화된 상황이라서. 하지만 이제 제 주위 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러 저에게 이제 미팅도 주선하고 하시는데요. 역시 이 주민을 만난 것도 어떤 용역을 수주해 보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조언을 드리고자 만났었습니다. 일단은 구축 구입이, 우리는 이제 투자 유튜버니까 구축 구입이 투자로서 위험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난 상승기가 한 21년 23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라서 대세 상승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뉴스를 보시면 한 30대 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멈테크라고 하셨어요. 멈테크. 그러니까 이제 낡은 집에 들어가서, 낡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저렴하게 들어가서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멈테크라고 많이들 표현을 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중간에 경제적 변화가 발생을 하면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비용 상승이라는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기사를 좀 보고,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금천 노원 구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인다. 분담금 최대 1억 감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7일자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많이 지을 수 있게, 옛날에 이만큼밖에 못 지었는데 더 지을 수 있게 해서 이만큼이 더 늘어났으니 돈이 더 생기고, 그래서 분담금,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적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법적. 근데 이게 지금 일산 같은 선도지구라든가 저런 금천 노원 구로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현행 용적률에 대한 이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곳에 어떻게든지 재건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 같은 느낌으로 약간 특혜를 주는 느낌이죠. 이게 모든 현장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선도지구라는 곳에 특혜가 적용된, 그러니까 더 많은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단지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민원과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욕구와 불만이 쌓이겠죠.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런 특혜처럼 특정한 지구나 지역이나 어떤 특정 단지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적률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재건축에 관한 부분의 전면적인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긴 안목으로. 실제 옛날에 제가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에서 고층 아파트들이 추후 한 30년, 40년이 지나면 이제는 쓸모가 없어지면 이게 할렘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좀 더 튼튼하고 100년을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짓는 사회적, 건축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시 전체, 도시 전체가 지금 이제 슬로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큰 거죠. 모두 다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음 기사를 보시면 한강 1조 재건축도 번번이 유찰, 시공사 구하기 힘들다. 이것도 역시 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성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위치가 좋거나 그러면 시공사가 손해를 보면서 했어요. 비슷한 예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우리가 강남이나 명동 같은 데 가보면 뭐 월세 몇 억씩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매장들이 대부분 아주 적은 수익이나 혹은 적자를 보는 매장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 용어로 안테나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안테나 매장을 그렇게 비싼 임차료와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그런 명동이나 강남에 두는 이유는 가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개설하려고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개설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 매장을 가보고 야, 이 브랜드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네 라는 그걸 보고 다른 곳에 개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점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테나 매장이라고 하는데,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좋거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시공사가 적자를 보면서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시공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기사 짧게 한번 보시면요. 일주일 전 기사인데, 서울 아파트 값은 주춤하는데 강남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지만 얼주가라고 하나요? 얼죽신이던가요?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뛰어나죠. 선호도가 높은데 이제 이게 주요 시도별 평균 아파트 연식인데 서울을 보면은 22.9년입니다. 평균 연식이요. 그렇다는 거는 한 40년 된 것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만큼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평균 아파트 연식이 오래됐고 그리고 신축이 적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신축 가격이 먼저 날뛰는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강남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형성했다. 이걸 보면 재건축은 목적이 헌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가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앞에 기사에서는 뭐 시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고도 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신고가를 형성한다. 참 이러죠. 이건 위치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제 옛날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 추정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111제곱미터에서 97제곱미터. 84는 많이들 아시죠? 30평대.
압구정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평형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이제 3억 300만 원이 추가 분담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부산 수행구의 삼익비치 아파트는 이제 같은 면적으로 하는데 5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언론에서도 문제가, 이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시공사가 압구정에서는 양심적으로 하고 삼익비치에서는 되게 비양심적으로 했나 보다, 뭐 신반포에서는 아직 사기를 쳤나 보다, 이런 뭐랄까 의구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재건축은 이제 헌집을 새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새로 바꿀 때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신반포 같은 경우는 뭐 단지 안에다가 영화관도 만들고 온갖 편의시설에 정말 엄청 럭셔리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압구정 3구역이나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수준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내부에 어떻게 재건축을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고 또 어떤 시설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요거는 단지의 조합에 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튼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 어디가 비싸고 적고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분담금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는 모두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 재건축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내야 된다, 이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재건축의 간단한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1차 재건축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요때가 한 5층 정도일 때죠. 5층 옛날 주공단지들.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5층이 요때 됐을 때 한 20층이 됐습니다. 그러면 5층이 20층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을 넓게 이사를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 큰 집을 받고 거기다가 돈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 이 시기는 적은 아파트를 더 엄청나게 많은 세대를 지었고 아파트 시세도 올라가던 시대죠. 요런 시대고요. 2차 재건축 시대는 한 15층 정도 되던 것들이 이제 한 20층에서 한 4층, 5층 정도 되는 이 시대입니다. 실제 추가되는 분이 이만큼이죠. 추가되는 이만큼인데 이게 최근까지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땠냐면, 늘어나는 부분은 적었지만 아파트 시세가 정말 미친듯이 올랐던 시대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부분이 적었을지라도 여기서 생기는 플러스 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돈이 기존의 소유자분들에게 추가적인 분담금이 없이도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약간 달라졌죠. 이미 이제 현 시점에서는 용적률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봐야 거의 늘어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뭐 특별하게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용적률을 늘려준다, 여기보다 더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이미 현행 법규로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꽉 찼다는 거죠.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시세마저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는 거죠. 이렇다는 거는, 이렇게 헌집에서 새집으로 갈 때 고스란히 기존 소유주가 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요러한 상황인데, 제가 만나봤던 그 주민도 사실은 요런 아파트였습니다. 실제 늘어나는 세대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현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세대가 정말 적은, 그러니까 힘든 그런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셨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이제 일단 말씀드려보면, 그런 이제 낡은 단지에 가보면 보통 이제 소유자분들의 이제 성향을 보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신 분들이 한 40에서 60% 정도가 거주라기보다는 소유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이 이제 또 반대의 경우죠. 투자가 40%면 60%가 이제 실거주고, 60%면 40%가 실거주인데, 요 정도가 이제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한 제가 데이터에 따른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해보고, 만남을 가져보고, 이제 주민들 구성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면 보통 요 정도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거주를 안 하시고 대부분은 세를 주세요. 그래서 소유자와 세입자의 이제 의견에 대한 약간 이해 충돌이 생기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동의를 많이 하죠. 왜냐면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실거주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으세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낡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실제 잘 관리하고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신축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뭐 정말 못 살 곳이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고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이신 분들과 실거주이신 분들의 일단은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실거주 중에서도 대부분 낡은 아파트는 이제 고연령층들이 30% 이상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적인 사업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더 큰 문제는 이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죠.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서 살고 계시죠. 근데 이분들은 대출도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에. 근데 이분들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분담금이 나오면 이 분담금만큼 하루아침에 대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연령층 입장에서는 내가 비록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왜 하루아침에 빚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그럭저럭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돼야 돼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사실은 제가 미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을 느꼈거든요. 분담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업체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 수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연령층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기사 내용 중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신규 새 아파트를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연식을 가진 아파트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위치에 더 이상 신규로 새 아파트를 지을 만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도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서울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땅이 있다면 여기를 재건축을 정말 이 모든 이해관계를 전부 합치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 법적으로 긴 세월 평균 10년이 넘는 기간을 통과해서 이거를 재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옆에 땅에다가 그냥 새로 짓느냐 하면은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거죠. 힘도 덜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건축은 투자로서 거의 메리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 대소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의 최상급지, 그냥 상급지도 아닌 정말 최상급지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인 지금 현재 임시적인 특별법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 등 법률의 정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지금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혁신도시 전국에 그리고 또 뭐 세종시 같이 새로 이 조성된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집중이 되고 동시대에 건설된 지역은 한 30년 후쯤이 되면 지금 현재 일산이나 뭐 이런 일기 신도시 같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요. 아까 그 주민분들하고 대화했을 때도 재건축은 지금도 돈이 더 추가로 안 내도 이제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준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이제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살고 있던 땅 위에 건물 부시는 소위 말하는 철거 비용부터 새로 짓는 비용까지 내가 내야 된다라는 그런 금전적인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앞으로는 추진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죠. 이렇게 재건축이 점점 추진하기 어렵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분명히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은 더 강해지겠죠. 지방과 서울 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방은 뭐 재건축을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고 그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도 최상급지 정말 도저히 다른 곳에 지을 만한 땅이 단 한 평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데 하지만 엄청 선호하는 중심지의 최상급지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냥 새로 짓는 신축 선호 현상이 훨씬 강해질 겁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제 제 과거 영상에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신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미분양이 됐으며 현재 공사 중이고 약간 중대형을 구입하겠다. 저 같으면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점점 요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런 메리트는 있을 겁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축 투자를 해서 이제 재건축, 이제 뭐 몸테크를 하면 이제 돈을 벌던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법규가 재정비가 된다면 조금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구축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 긴 시간의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 일기 신도시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현 시점에 이제 법률적이라든지 이제 건축에 관한 아파트에 관한 전체적인 이 틀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혁신도시와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슬럼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이런 거에 대한 그 좀 변화가 빨리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도 못 올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